강의노트 페이지요 152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제집이요. 문제집은 페이지요 314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내용이 간단해요. 그래서 제3자 계약은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라고 그래요. 요약자. 을을 뭐라 한다? 이것을 낙약자라고 얘기해요. 낙약자. 그 다음에 여기 병 있죠?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 이것을 제3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하고 병하고 수익자. 이러면 항상 봐봐요. 수익자하고 요약자하고 관계를요. 이것을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대가 관계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와 낙약자를 보상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낙약자를 보통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은 누구하고 누가 한다?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당사자예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한다. 그런데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뭘 한다? 무효화 또는요 취소 또는요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다. 무효와 취소를 뭐한다? 이것을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라든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든가 원상회복 의무, 이 모든 것을 다 갑과 을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수익자는 무효나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무효나 취소를 하기 위해서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요, 병 있죠? 병 수익자죠? 수익자 병은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요, 이 갑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요, 병이 아내예요. 그래서 갑이요, 생명보험을 들죠? 삼성에다가요. 삼성의 생명보험. 그래서 보험을 들면서 내가 죽으면 아내한테 보험금을 달라. 5억을요.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중간에요, 대가관계 흠결이죠?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은 갑자기요, 갑하고 병하고 이혼했어요. 이혼. 그럼 대가관계가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보험계약을 해약하든지, 그렇죠, 뭐를 해요? 수익자를 변경하든지 해야 되죠. 그걸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요, 집에서 자꾸 변경하러 가니까 변경하러 만약에 뭐죠? 삼성생명에 가다가요, 교통사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요, 하기 전에 사망했죠? 그럼 비록 둘이 이혼을 해서 하기 전에 사망하면은, 그러면요, 보험금은 누구한테 줘요? 삼성은 누구한테 줘? 병한테 주는 거죠.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뭐죠? 대가 흠결이 있죠? 그래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고, 을이 사망하면요, 을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병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 간의 대가관계가 문제 있어도 그 보상관계는 해약을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이 보상관계 흠결 있죠? 보상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삼성에서 갑을 뭐랬다? 속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보험을 잘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또는요, 갑이 그걸 속였어요. 우리가요, 만약에요, 수술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보험계약을 말 수 있다? 그럼 뭐죠? 을이요, 삼성이나 또 여기요, 현대에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 해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기요, 그러면 갑이나 을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수익자는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이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할 때 이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수익자가요, 수익의 의사표시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것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남자들이 보통 돈을 벌죠. 근데 보험계약은 주로 누가 들죠? 집에서 와이프가 들죠. 와이프가 들면은 보통 계약자는요, 그냥 와이프가 보통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요, 수익자면 누구란다? 남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가 문제가 돼.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는 아무리 남편이 돈 벌어서 갖다 줬다 할지라도 보험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와이프죠. 그러면 보험계약은 해약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와이프만 할 수 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교회 계신 남편 여러분, 무조건 계약은 당사자가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왜요? 모든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혼을 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럼 별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이혼하게 되면 돈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이 보험계약을 해약을 해야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아무리 남편이 뭐로 되어 있어도, 수익자로 되어 있어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은 절대로 무효 취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해약을 못해. 그러면요, 남편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한 15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150만 원 들어있다는 보험금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밤에 12시, 3시에 전에도 죽이니 살리니 보험계약자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또 인감증명 또 떼고 복잡하단 말이지. 알겠죠? 그럼 여자를 뭐라고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끊어버리면요, 남자 열받아가지고 죽어버리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제3자 양계약에서 제3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겠죠? 중요한 것은 누구다?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지 알겠죠? 계약 당사자 중에. 그러니까요, 제3자는 이 계약은 두 사람 간에 하는 거니까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었죠, 지금? 자, 그러면요, 이제 딱 하나 끝났고, 두 번째 봐봐. 갑이 얘가요, 자기 딸내미예요. 자기 딸내미가 을한테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 을이 뭐라고 그래요? 을이, 네 딸내미 어디 가서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딸내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아빠가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딸내미한테 받은 돈 포기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딸내미 입장에서는요,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되니까 딸내미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일방이 제3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계약하는 거, 그것도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5억 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계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 을한테요, 1억 원은 내가 내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친구 통장에 넣어주고, 알겠죠? 중도금은 친구 통장 1억은, 나머지 3억은 계약금 1억 받고 1억은 중도금 1억은 친구한테 주고 잔금 3억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됐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요, 병한테 지급을 하죠. 지급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 해지가 됐어. 이미 지급했는데 계약 해지가 됐어. 골치 아프죠. 이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을한테 준 등기 받아와야 되겠죠. 집 가져와야 되겠죠. 계약 해지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을은요, 그러면 돈 줬던 거 받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금 주고요, 여기다 중도금 줬잖아요. 미리도 줬죠. 해지되기 전에. 그럼 병한테 중도금 준 것을 누구한테 돈을 받아와야 돼? 누구한테?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병한테는 청구하지 못한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갑에게. 알겠죠? 왜요? 이 을은 돈을 누구한테 준다고 돈을 준 거죠? 갑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병한테 준 거잖아요. 갑한테 반환 청구해야지 병한테 줬다 해서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요. 여기요, 병존적 채무 인수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하고요, 채무 인수. 그 다음에 이행인수 이렇게 있어. 이행인수 이렇게요. 병존적은 뭐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은요. 그런데 을이요, 똘마니 하나 데려가지고 병이 뭐라냐, 병이요, 자기가 을하고 힘을 합해서 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요, 그래라?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명 있는 게 유리해요? 두 명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요, 똘마니 하나 더 붙죠? 갑이 동의하죠? 이건 병전이요, 채무자가 두 명이 나란히 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면책적은요, 면책은 뭐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을한테요? 을한테 1억을 빌려줬죠, 을한테요? 근데 그 을이 뭐라 하냐? 자기는 돈 안 갚고 병이 돈을 갚는 것을 채무자로 바꾸자는 거예요. 채무자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갑이 알았어. 그럼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면책이 됐죠? 책임이 면제됐죠? 그러면 채무자가 을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갑한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제3자에 대한 계약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행인수는 뭐죠? 이행인수. 갑이요, 을한테 여기는요, 면책적은 갑이 승낙을 해야 돼요. 면책, 채무자 바꾸자. 응, 그래? 바꿔. 그런데 이행인수는요, 을이요,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렸는데요, 여기 병한테 얘기하죠. 병한테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죠. 야, 내가 갑한테 돈 빌렸는데 그것 좀 안 갚았다고 갑이 와이프가 우리 집에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못 살겠다 창피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래? 병이 갑이 하나 술 한잔 사주니까 술 한잔 쫙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야, 갑이 걔가 정말 그랬니? 걔 정말 못됐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내일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갚아줄게. 갑한테 말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둘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그 다음날 전화 일찍 하죠. 걔가 얼마나 고마운 친구예요, 병이요. 자기 대신 돈을 갚아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따가죠. 그래, 어떻게 잘 일어났니? 몸은 괜찮니? 그러죠. 나 너 어제 만난 건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게 이행인수 아니에요. 알죠? 그런데요, 우리도 황상스럽죠? 자기가 돈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갑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갑하고 전혀 관계없이 둘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을이요 병한테, 그러면 봐봐, 을이 병한테 잔금 1억을 준다고 했다고 해봐. 갑이 을한테 등 깨지면 을이 병한테 잔금을 주기로 했어. 그럼 을은 병한테 잔금을 언제 준다? 갑이 뭐 해주면? 등기 해주면 주는 거죠. 만약에 갑이 등기 안 해주면은요, 병한테 잔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걸 뭐란다?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 제3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시행관계니까 우리 다 배웠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요. 병이. 그러면 수익의 의사 표시 누가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하죠. 을에게. 이게 중요해요. 수익의 의사 표시, 병이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병이죠. 제3자의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요. 제3자의 권리가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이제 권리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요,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병은 직접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해요. 직접 청구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를 해야 돼요? 계약을 해제하죠. 그리고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해제를 누가 한다? 여기 봐봐요. 무효취소 해제 누가 한다? 오직 갑이나 을이나 당사자만 해. 그러니까요, 을이 잘못하면은 누가 해제하고? 갑이 잘못하면 누가 해제? 을이 해제하는 거예요.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요,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손해배상은 병은요, 권리가 발생했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만약에 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은 의사표시니까 대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해제하고 싶으면 갑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은 난, 수권을 받지 않는 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요, 을한테 한다 말. 을한테 갑한테 한다 그러면 안 돼. 을한테 한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요. 그런데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시. 그럼 일방적이니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을은요, 병은요,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의사표시죠. 말을 해야 되죠.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병에게요, 체고하죠. 을이 병, 너 받을래 말래? 갑이 너한테 1억 주라는데 너 받을래 말래? 체고를 하죠. 체고를 했는데 병이요, 아무 말이 없어. 병이. 그러면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익하겠다는 거예요? 수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익하지 않겠죠. 반대로 가죠. 수익을 만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수익한 것으로. 그러면 큰일 나.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가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상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형성권이니까. 이건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란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죠.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후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미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이 병한테 1억을 주기로 합의가 돼가지고 병이 1억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변경하면 안 되죠.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둘 중 하나다. 병이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뭐하고 있거나 유보 이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수익의사 표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매년 나온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토울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한번 보시죠. 제3자 얘기하기요. 152페이지요. 그럼 1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행인수, 면적적 채무인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죠. 흠결은 영향을 미치죠.
갑하고 병하고요, 요약자, 수익자, 대가관계죠. 흠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뭐라 나왔죠? 낙약자는 을이죠. 대가관계에 기한 대가관계,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요약자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낙약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튼요, 대가관계 흠결 이유로 거절이나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병 봐봐요. 병은요, 수익자 여러분 혹시 태아를 위해서 생명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태아보험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니까 태아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태아는 생명체이지 사람은 아니죠. 현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태아는 무슨 알겠죠? 밑에 봐봐요. 수익자는요 107에서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봐봐. 을이요, 을이 병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한 후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 오른쪽에서 맨 오른쪽에다 갑에게 청구.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하든지 말든지 을은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아무리 병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선의의 병에게 줄고 선의의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제3자는 선이 일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봐봐. 제3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갑과 을 간의 합의다.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무효 취소 해제 주장도 누구만 한다? 갑과 을만 한다. 병에게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때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밑으로 봐봐요. 수익의 의사표시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한다? 제3자의 오른쪽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요 형성권이죠. 양도 상속 가등기 할 수 있고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수익 여부를 체고하죠. 받을래 말래? 그런데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수익자가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한다. 권리 발생이죠.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병은요 직접 동그라미 을에게 청구하죠. 그런데 채무불행이 있다. 해지는 누가 한다?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 이렇게요.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제3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문제를 잠깐 봐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를 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자, 문제요.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는 다 우리가 기출문제 나중에 한번 보고 문제요. 79번 316페이지 79. 자, 79번 봤어요? 자, 이건 이제 변리사 시험이 나온 거죠? 변리사요? 변리사 시험이요? 변리사 시험 얼마 전에 쳤어요? 알죠? 내일 감정평가사 시험 봐요. 감정평가사 시험 나오면, 감정평가사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봐가지고 한번 해설을 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면, 우리 시험도 대강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겠다.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79번요. 을은 갑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대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갑 동그라미 갑은요 맨 앞에 을은 낙약자요. 그 다음에 갑은요 요약자요. 그 다음에 병이죠. 병은 수익자요. 자, 그런데 병은요 중요하죠. 병은 수령 의사를 받겠다. 수령 의사가 뭐요? 써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자, 1번요. X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줄고요. 갑의 과실로 이행. 물론 갑의 과실. 갑이 지금 잘못했죠? 갑이 잘못했으면 지금 계약 해지는 누가 해야 돼요? 을이 해야죠. 병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것은 을은 줄고 병의 동의 없이. 병의 동의 없이 맨 끝에 해제. 병의 동의 없이 해제. 알죠?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가 무효취소 제3자는요. 무효나 취소는 해제할 수 없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갑이나 을이 무효나 취소나 해지할 때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아까 말했죠? 수익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일단은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내가 돼야 돼. 딱 보면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가요, 보험을 좀 들다 가죠?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죠? 계약자는 누가 되고? 내가 되고. 이거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갑과 병 간에, 갑과 이 말을 알아야지. 갑하고 병을 뭐라고 그래? 갑하고 병을 무슨 관계라고 그래?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아야죠. 갑과 병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취소 써 대가관계의 흠결 이 말이죠. 대가관계 흠결돼도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이다. 아시겠죠? 3번은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갑과 을 간의 계약, 그것을 말한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해. 보상관계가 취소가 됐죠? 그러면 흠결 있죠? 흠결. 원래 우리는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선의 제3자의 수익자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병이 꼭 나오겠죠? 옆에 줄고 몰랐더라도, 몰랐다 선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몰랐더라도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됐죠? 자, 4번은요,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했죠? 그럼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을이 기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을은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을은 병의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대리인은요, 원래는 취소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법정대리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의대리란 말이잖아요. 그럼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취소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봐봐요.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을 기망하여, 그러면 을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어.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여러분요, 봐봐.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가 을이죠. 여기 지금 병이죠. 병이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사기를 쳤죠. 그럼 을은요,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 갑한테 취소하자. 갑한테 사기를 해. 알았죠? 갑한테 취소하고요, 이 병은 원래는 취소권이 없죠. 그러니까요, 갑한테 취소를 하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 사기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누구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건 병은요, 이 병 대리인이 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본인한테. 모든 것은 본인한테. 그러니까 손해배상이고 뭐고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다시 한번 읽어봐. 병이 갑에 대해서 을을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했죠.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아니죠, 위 매매가 취소할 수는 없다. 근데요, 을은요, 대금 지급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청구해야죠. 갑한테 청구해야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어때요? 병은 써요. 병은 취소권을 수권받으면, 취소권을 수권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취소권을 수권받으면, 이것은 임의대리라고 봤을 때요, 지금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의 채무 불행으로 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죠? 을은요, 갑이 잘못했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요, 매매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지. 이미 지급. 그럼 저 병한테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을은 병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례 문제를 먼저 다 봐. 84번 한번 봐봐. 84 봤어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을은 중도금과 잔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항상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예요. 알겠죠? 1번 병 수익자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 줄고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2번 을의 채무불이행이 을을 잘못했지.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하고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번에서요. 갑은 의뢰 채무병을 이유로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누가 해지한다? 갑이 해지하죠. 근데 병은요, 을한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죠. 왜? 수익의 의사표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뭘 한다?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있는데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일단은요, 여기는요, 병은 해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누가 해지한다? 갑. 3번 병이 소유익의 의사표시 했네, 이제 했네? 근데 의뢰 잘못이네? 그래가지고 의뢰 잘못이 있다? 그럼 병은 의뢰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렇게 돼야지. 알겠죠? 자, 4번은요,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갑이 잘못하니까 누가 해제한다? 을이. 5번은요, 을이 병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전부를 지급했죠? 병에게 전부를 지급했죠? 그리고 나서 해제했단 말이 나오겠죠?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때 해제할 때 병한테 원상회복한다? 갑한테 한다? 갑에게 맨 끝에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84번이 가장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표준적인 것이다. 알겠죠? 86권 한번 봐봐요. 86권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1번 갑의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을은요, 이미 지급한 대금, 이미 누구한테? 병한테 지급한 거?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다. 병한테 지급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한테 안 된다. 2번요, 갑과 병 사이에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갑과 병 줄고, 갑과 병을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다. 대가 관계 음결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게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X 항변할 수 없다. 3번 갑과 을 줄고, 갑과 을은 뭐냐? 보상관계죠. 갑과 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 우리는 통정 허위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병은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이 선이라도 병에게 무효를 뭐한다? 주장할 수 있다. 선의 제3자가 아니다. 4번요, 을의 채무 불이행 줄고,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이죠. 의사 표시했네. 그럼 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틀렸네. 5번은요,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과 이행인수가 결합된 것으로서 이행인수가 관련된, 이행인수는 누구하고 가죠? 을과 병. 이행인수는요, 이행인수는 갑과 을이죠. 그래서 계약이 삼명관계가 성립된다. 틀렸죠? 그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이 한 것이니까 병은 알아 몰라? 모르죠. 알겠죠? 그렇게. 자, 87번 봐봐요. 87번은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2천만에 팔면서 계약금으로 2천만 받았다. 한편 갑은 병에 대하여 1억 원의 외상대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은 직접 병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을과 특약을 했다. 그냥 쓸데없는 말만 긴데 아무튼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1억 주라고 했다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1번요, 갑과 을의 특약은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병존족 채무 인수인과 동시에 뭐에 해당한다? 제3전량 계약. 이건 왜 그러냐 봐봐. 제3전량 계약이 되려면 아까 말했죠. 이게 봐봐. 제3전량 계약이 되려면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이 갑이 있죠. 갑이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면책적이면 을이 끝나니까 면책적은 볼 필요 없고, 아까 우리 이행인수 봤죠? 이행인수는 두 사람만 얘기하고 제3자의 승낙이 있어 없어? 없죠.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병존족 채무인수가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이제 1번 여기요, 갑과 을 간의 특약.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여기 두 번째 쭉 끝에 봐봐. 문제 여기 보면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은 직접 병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을하고 뭘해서 특약을 이미 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합의했다 이 말이죠. 병존 쪽이다 이 말이고요. 자, 2번은요, 병이 을로부터 중도금 5천만 원을 수령을 했죠.
그다음 병이요. 그렇게 된 후에 꼭 나오죠. 갑하고 을하고 맨 끝에 합의해제 있죠. 합의해제. 그럼요. 을은 두 번째 줄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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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3번요.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다 줄고 지급하지 않는다 채무 불행이죠. 그럼 병은요. 병은 맨 끝에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병 동그라미 아니 해제 동그라미 해제.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이렇게. 4번은요. 병이 소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착오로 줄고 을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 밝혀져 을이 줄고 취소했죠. 여러분 을이 취소하면요. 취소하면 병은 아무리 선이 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이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요구해도 을은 잔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콜 병은 선이 일지라도 보호 X 이 말이죠. 병은 선이 일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5번은요. 1억 원의 애상 대금 채무를 발생하게 한 갑과 병 간의 계약이 무효죠. 갑하고 병이 무효죠. 그러면 갑하고 병이 뭐예요? 대가관계죠.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 병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을은요. 갑과 병 사이 줄고 대가관계죠. 무효를 이유로 흠결이죠. 흠결. 대가관계 흠결 이유로 병에 대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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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85번 하나만 풀어요. 85번. 이거 풀면요. 우리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요. 1번요. 기억.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합의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겠는 내용의 쓸데없는 소리죠. 줄고 병전적 채무인수죠. 병전적 채무인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3절 양계약에 옆줄 긋었어. 면책적 채무인수 X. 면책적 채무인수 X. 그 다음에 뭐요? 이행인수 X. 자, 니은은요, 설립 중의 법인 줄고요. 여러분, 설립 중의 법인은 뭐냐 써? 이콜 태하고 똑같아, 태하. 태하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되기 전이죠, 설립 중의 법인. 이것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줄고, 요약자와 수익자는 뭐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 돼? 대가관계. 대가, 관계에 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가관계는 아무 필요가 없어. 늘은요, 요약자나 낙약자는 유기죠, 갑이죠, 갑하고 을이죠. 제3절 양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럼요, 병은 선이 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죠? 미음은요, 수익의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맞죠? 요약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해제하면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비역 제3절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요약자 누구죠? 갑이죠? 낙약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무조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시옷은요, 제3절 위한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 이미 이행을 했죠? 그 낙약자는요,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언제나 똑같아 말이. 알겠죠? 그래서 제3절 계약은 이렇게 간단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해제권이 약간 어려워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뭘 할 거냐면, 이제 반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뒤에는 쉬워요. 이제 여기까지 이러면 총론이에요. 총론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요, 물권법도 보면은 어디까지가 어렵죠? 소유권까지가 어렵죠? 그런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음에요, 매매 있죠,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인데요. 실제로는요, 담보 책임하고 임대차밖에 없어요. 알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